오늘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대다수가 왜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인지, 그리고 경찰 경력 23년 중에 수사만 17년 한 저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알려드리는 전직 경찰입니다. 하나, 경찰에는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사실상 경찰 수사관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는데요.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쪽과 수사권 독립 자체를 반대하는 쪽이에요.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권 독립에 반대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수사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현재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인식 수준과 수사 능력은 검찰 수사관들을 압도해요. 그래서 수사만 놓고 보면 경찰은 검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문제는 검사는 일단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외압을 받으면 언제든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신있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법률 전문가도 드물고 경정 이상부터는 정해진 기간 내 승진을 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으로 강제퇴직을 당하기 때문에 승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둘, 수사 17년 한 내가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하는 이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 송치 전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받아야 했어요. 경찰 수사부서 안에도 엄연히 담당 수사관, 담당 계장, 담당 과장으로 이어지는 내부 결제 라인이 있었지만 솔직히 검사보다 법 지식이 부족한 과계장이 어설프게 지휘했는데 검사 지휘에 뒤집히면 개망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형식적인 결제만 했죠. 가끔 사건 관계자에게 백을 받은 서장 과장이 담당 조사관을 불러 사건 방향을 틀어보려고 해도 검사의 수사 지휘를 들이밀면 찍소리 못하고 꼬리를 바로 내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수사관들이 소신있게 사건 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검사는 경찰의 수사 지휘권이 있어도 인사권은 없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 방향에 이견이 생겨도 수사관은 당당하게 의견 조율을 요구할 수 있었고, 설사 검사가 백을 받더라도 타기관인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임의로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 두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했던 거죠. 그런데 수사권 독립이 되면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들이 검사의 사전 지휘를 전혀 받지 않고 경찰에서 자체 종결 끝나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인사권, 징계권, 상벌권을 모두 가진 서장, 과계장들이 청탁인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내도록 압박을 가한다면 수사관의 독립성은 침해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셋,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선 어느 팀장의 최후. 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꼴통 상관들의 전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강남의 모 경찰서에서 경계팀장을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서장이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날 대통령 경호가 있어서 무전기 챙기고 교양받고 정신없을 때였어요. 그래도 갔죠. 누구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나? 사건 내용이 뭐야? 묻더니 설명도 끝나기 전에 야, 그거 어느 경찰서로 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님, 인성규칙상 그 경찰서에는 관할이 없어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그래? 알아보니 된다고 했다던데. 나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경호 CP로 가 있는데 서장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다른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송 보낼 수 있다던데 왜 못 보낸다 그랬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들어와. 그때가 경찰서 이송 규칙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다른 팀장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서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장님, 저 지금 경호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경호 끝나자마자 네가 말한 이송규칙 들고 내 방으로 쫓아와! 그러고는 딱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쫄리던지. 그리고 15분쯤 후에 서장 CP로 오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 행사할 때는 서장도 경호 CP에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인사를 했더니 은은한 눈빛으로 흘겨보는데 그때 문득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그날 경호 끝나고 서장실 가서 작살이 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반드시 수사 결과 보고하고 송치해. 알았어? 사실 서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 안 받거든요. 결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를 하라는 것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후엔 결재 들어갈 때마다 온갖 대도하는 이유로 공문에 토시 하나하나까지 수입 잡고 결재판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몇 달 후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항상 빽쓴 놈이 나쁜 놈이죠. 서장한테 보고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 송치는 못하고 담당 수사관은 송치기한 임박했다고 빨리 서장 보고 들어가라고 쪼고 중간에서 저만 샌드위치가 돼버렸죠. 그땐 진짜 차라리 샌드위치가 부럽더라고요. 저때 제가 승진할 연차가 되어서 서장 과장의 인사고과를 잘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인사권자인 서장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수사 지휘를 한 거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부당한 지휘에 맞서다 장렬하게 승진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든가. 저는 슬기롭지 못한 선택을 했죠.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 해결될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사무를 분리시켜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한다는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물론 수사경찰이 더 이상 행정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서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부당한 수사 지휘를 하는 상사가 수사부서의 내 직속 상사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인적 쇄신을 통해 법률에 상대적으로 밝은 변호사 특채들이 수사 지휘를 한다면 온전히 검사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변호사 특채라도 경찰 시스템의 일부로 들어온 이상 앞에서 말씀드린 승진의 압박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국가수사본부장 시스템이 일선 수사관들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오늘의 결론,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진정 어떠한 시스템이 최선인지를 경찰과 검찰을 제외한 제3의 전문가들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